글로벌 리포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출근하다 보니까 살얼음이 끼어있는 게 보이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동파 특히 조심하셔서 이번 추위 잘 안전하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우리 속한 커뮤니티에 동포 사회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살아가는데 바빠서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테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런 동포 사회의 각종 단체들이 서로 많이 모임을 갖고 또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미주 한인회 동남부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5개 주, 그러니까 저희 조지아를 비롯해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엘라바마, 테네시 이렇게 5개 주가 모여서 단체를 이룬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역사가 한 34년 됐다고 하니까 좀 오래됐죠. 비교적. 그다음에 구성 인원이 한 250명 정도 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한인회 동남부 연합회는 전직 또는 현직 한인 회장이 투표로서 그 연합회 회장을 투표로서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동남부 체육대회와 또 한인 회장 연수회 등을 개최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지난 15일이죠.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미주 한인회 동남부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기 원해서 우리 보도부장 홍성구 보도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보도부장님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었는데 예. 그때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 애틀랜타 총영사이신 김성진 총영사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지금 안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좀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김선진 총영사하고 네. 이상용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장 이 네. 두 분이 축사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당일 참석이 좀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서 네. 축사자에서 빠지고요. 그 총영사뿐만이 아니라 네. 부총영사를 비롯해서 그 총영사관에 7명의 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어느 누구도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예. 해프닝이 벌어졌죠. 이게 제가 해프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네. 지난 34년간의 연합회 역사 중에서 네. 이 영사관의 하객이 없이 이 취임식이 치러진 거는 그 지난 토요일 행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럼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한인 동남부 연합회 네. 그 회장이 이 취임식 때 온다고 해놓고 그렇죠. 예, 그리고 축사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안 오셨다 이런 얘기죠. 네네. 총영사가. 그리고 동남부 연합회 역사상 이 취임식에 영사관 측에서 한 명도 오지 않은 채 이 취임식이나 행사를 치렀던 적이 우리가 알기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처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 안 왔죠? 뭐 좀 이상하네요. 네, 그 동남부 연합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당일 행사 당일 아침에 네.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행사 시작이 6시였거든요. 저녁 6시요. 예, 오후 6시였는데 네. 정시에 시작할 수 있겠느냐. 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한 네. 7시경에 총영사 관저에서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행사를 제 시간에 시작을 하려면 네. 이 취임식에서 그 행사장에서 한 6시, 늦어도 6시 20분에는 출발을 해야 관저에 7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겠다. 네. 예,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연합회 측에서는
그 동남부 연합회가 아우르는 지역이 뭐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엘라바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다 포괄하고 있고요. 네. 이 취임식 행사에는 플로리다에서도 하객들이 오고 뭐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한인 이민 오거나 이렇게 한인 동포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동포 입장에서는 사실 동남부 연합회는 상당히 그 상징성이라든가 또 의미로 볼 때 굉장히 큰 기관이고 네. 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동남부 지역에 저희 한인 동포가 한 25만 정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그 25만 한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 중요한 단체고요. 이 지역에 있는 한 31개의 한인 회장, 전 현직 회장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취임식 자리가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운전을 해서 7, 8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행사를 사실 6시에 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웠지만은 정시에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한인 행사가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국민의례도 하고 뭐 네. 이렇게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축사자가 축사를 끝내는 시간이 20분까지 6시 20분까지 축사를 끝낸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합회 측에서는 이제 총영사관 측에다가 네. 20분까지 끝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총영사님이 오시기 힘드시면 네. 부총영사님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그 총영사관 측에서 대답은 부총영사님도 그날 저녁에 총영사관 관저에서 있는 행사 준비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그럼 그날 관저에서 있었던 행사가 뭐 굉장히 중요한 뭐 본국에서 대통령이 오는 뭐 그런 행사처럼 중요한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스무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예. 그 관저 행사가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간담회였는데요. 네. 그 민주평통이란 조직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고요. 네. 대통령이 의장을 맡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네. 그 수석 부의장이면은 실질적으로 그 민주평통 의장의, 자문 예, 그렇죠. 그 민주평통 자문회를 하는. 이끌어가는 수장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자동직으로 되는 것이고. 예, 당연직이고요. 예, 당연직이고요. 네. 예. 그 수석 부의장은 보통은 이제 전직 통일부 장관이 맡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한 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면은요. 네. 이 현경대 수석 부의장은 사실 금요일, 그러니까 저희 동남부 연합회 회장 이 취임식 하기 전날 저녁에 예, 하루 전날 이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연회가 있었고 민주평통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행사장에 총영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두 분이 서로 만난 사이였었고 네.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낮에도 네. 오찬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오찬 모임에도 총영사가 가서 인사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좀 심정적으로 굳이 그렇게 뭐 그 전날 도착해서 만찬하고 그 다음날 오찬까지 했는데 그 토요일 날에 만찬을 또 핑계 삼아서 안 온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약하네요. 네. 핑계가. 아니, 그리고 저희는 뭐 총영사가 수석 부의장을 접대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자기 관저에서 접대하는 거니까요. 네네. 호스트 입장에서 뭐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렇다면 대리인으로 그렇네요. 영사 한 명이라도 보내서 대독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레벨도 다르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뭐 광복절 기념식 이런 거 할 때 대통령이 뭐 그 축사를 해야 원칙이지만 뭐 급한 일이나 아니면 뭐 해외 외유 중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국무총리를 시켜서 대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뭐 사실 상식적인 건데 네. 정말 그건 좀 의문입니다. 네. 총영사가 굳이 현경대 평통 수석 부의장을 본국에서 오셨으니까 만찬에 또 접대를 호스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부영사나 아니면 영사 중에 한 명이라도 보내서 축사를 대독하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그것도 거부했나요, 그럼? 네. 이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부총영사는 행사 준비 때문에 오기가 힘들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네. 그렇다면은 영사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그 이기붕 연합회장이 물어봤더니 예. 총영사관 측 대답이 일반 영사를 보내는 것은 그 행사 격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내는 게 격에 맞춰주는 거 제 아닙니까?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예 안 보내는 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주 안 보내는 게 격에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뭐 영사분이라도 아무분이라도 한 분 오셔서 대독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요즘 네. 같은 시대에 차라리 예. 그렇다면 축사를 동영상으로 1, 2분이라도 찍어서 비디오라도 그렇죠. 보내줬더라면 좀 성의 문제군요. 네.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을 놓고요. 네네. 행사가 끝나자마자 행사장에서 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예, 어떤. 그 이수창 전 미주총회원 수석 부이사장을 하신 분인데요. 네네. 그 이수창 씨. 예. 예, 이수창 회장이 아주 큰 목소리를 냈죠. 이건 해도 너무하다. 이게 뭐냐. 네네. 그 동남부의 25만 한인들을 우롱한 꼴이다. 네. 예. 그렇게 아주 항변을 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오겠다고 미리 약속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안 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참 그렇네요. 이 김성진 총여사가 부임한 지 이제 딱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됐어요? 예,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된 분이 이 한인 사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네, 겪게 됐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여기서 방송국에서 뭐 뉴스하고 이렇게 보도를 접한 수가 참 손쉬운 자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여기 동포 단체들이나 많은 분들이 본국에서 그 김성진 총영사가 오셨다고 상당히 환대하고 여러 가지 뭐 환영 리셉션도 하고 뭐 그랬던 걸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김 총영사님이 부임한 이래 네. 역사상 처음으로 네네.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환영회를 했습니다. 예. 예,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동남부 연합회, 재향군인회, 네. 심지어는 애틀란타 한인회까지 네. 개별적으로 총영사님 환영회를 해드렸는데 네. 그런데 또한 사상 처음으로 예. 축사를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 예. 좀 섭섭할 만도 하군요. 자,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세콤 하셨어요? 아직이요. 세콤 하셨어요? 아유, 전 당연히 했죠. 안 하면 불안해서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세콤은 꼼꼼하게 지켜드립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 성공이 보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404-963-8441 963-8441 소중한 곳엔 언제나 세콤. 어머, 새 차 샀네요. 새 차 같은 중고차야. 정말 새 차 같은데요? 몰랐어? 오토갤러리? 조카님도 얼른 가봐. 에휴, 난 신용이 없잖아요. 걱정 마. 오토갤러리엔 자체 융자가 있어서 조카님 같이 크레딧이 없거나 나쁜 사람도 100% 융자가 가능해. 거기다 3개월 3,000마일까지 보장도 해주고 새 차 같은 중고차. 오토갤러리. 빠졌어. 770-495-9000번 495-9000번.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 하일랜드 치과. 좋은 이는 오복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치과 의사의 만남은 6번째 복이죠. 6번째의 복. 하일랜드 치과와 함께하세요. 최고의 만족, 편안한 가격 하일랜드 치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건강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만남. 하일랜드 치과와 함께하세요. 678-546-2603 우리의 생각이 곧 당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꿈이 곧 당신의 꿈입니다.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메트로시티은행은 늦은 밤까지 불을 끄지 못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메트로시티은행이 늘 함께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통증의 근원을 예리하게 잡아낸 후 치료는 시작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디스크, 관절 질환은 물론 골프, 스포츠 상해에도 이 분야의 전문의 닥터 이무준이 해결해드립니다. 6개월 동안 거동 못했던 경험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서게 돼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무준 척추신경원 770-409-0225.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 애틀란타 한인타운의 유일한 안과 전문의 정확성 안과.
라식,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문 안경 콘택트 렌즈도 안과 전문의에게 맡기세요. 애틀란타 한인타운의 유일한 안과 전문의 정확성 안과는 제주 사우나 뒤 플레전트 힐 로드 선상에 있습니다. 770-622-2020. 시사를 듣습니다. 마이클의 글로벌 리포트. 마이클의 글로벌 리포트 홍성구 본사 보도부장과 함께 지난 토요일 15일 날 있었던 약간 해프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 부장님. 네. 예, 좀 계속해 주시죠. 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는 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한인 단체입니다. 아, 그렇죠. 이 일반적인 일개 지역의 한인회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그 어떤 이권이 얽혀져 있는 동포 단체 일반 단체들하고는 좀 차원이 경우가 다르죠. 다르죠. 예, 예.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동남부 이쪽 한인들의 숫자, 동포의 숫자가 한 25만 명 정도 네. 된다고 추산을 하는데 네. 그 많은 동포를 대표하는 동남부 연합회 회장이 이 취임식에 약속을 해놓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는 25만 동포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좀 심각하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자 그러면 저 홍 부장님께 뭐 바쁘면 못 올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데 하여튼 뭐 이게 안 온 게 뭐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바쁘면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얘기하면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저희가 짚고 싶은 부분은 네. 총영사관의 업무 역할 중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아. 총영사관이 여기 존재하는 존재 이유는 네. 예, 그렇죠. 한국 정부를 대표한다 그것보다는요. 네네. 미국의 이 동남부 지역에 나와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의 첫 번째가 그거죠. 예. 맞습니다. 제외 국민들을 보호하는 보호하기. 것이 그게 총영사관의 역할일 텐데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남부 지역에 있는 한인 제외 동포들을 가장 대표하고 대변하는 단체가 바로 동남부 연합회인데 그렇죠. 그 단체를 소홀히 했다. 그 그러네. 그 단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거죠. 과연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였을까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예. 모임이 도대체 무슨 모임이었길래 여기에 못 왔느냐 그렇죠. 예. 알아봤더니 그것이 한국에서 오신 높으신 분의 접대 자리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못 왔다는 건 사실을 동포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화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감정이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외교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한국에서 오는 고위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한국 해바라기, 본국 해바라기 하느라고 동포 관련 업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해바라기 행태의 그 공직자들의 뭐 부정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잘못된 맞아요. 행태. 네, 한국에서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세월호 그 참사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의 좀 구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구조를 지휘하고 이러는 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에 대통령이 여기 헬리콥터로 왔다고 그 구조를 지휘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대통령 의전하는 그쪽으로 달려가서 대통령을 의전했다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것인지 시급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사실 문제예요. 이게 한국의 공무원 사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뿌리 깊은 문제인데요. 병폐죠. 네, 병폐죠, 병폐. 부조리.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실히 지금 그게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데요. 지금 저는 사실. 솔직히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차라리 총영사관 측에서 현경대 수석 부의장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했더라면, 예를 들면 수석 부의장님 저희가 만찬을 초대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이 동남부 대표하는 연합회장이 이 취임식이 있는데 네. 그곳에 가셔서 축사 한마디 해주시면 아주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더라면 아,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그랬으면은 사실 현경대 수석 부의장 입지도 좋아지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모로 뭐 이 취임식의 격도 높아졌을 거고 총영사도 동포 업무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고 있구나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 만찬 대접받느라고 동포 사회는 외면한 수석 부의장이 그렇죠. 돼버렸으니까요. 비난을 받게 된다. 네. 아 근데 지금 보도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지금처럼 또 수석 부의장을 같이 그 이취임식장 자리에 같이 모시고 올 수도 있었고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안 되면 7시에 시작하는 만찬을 한 8시쯤으로 늦춰도 1시간 뭐 맞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다고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했어도 되는 것인데 네.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영사를 보내서 네. 그냥 대독을 하게 해도 그래도 어떤 최소한도의 예의는 갖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냥 안 보내고 약속을 깨버렸으니까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행정적으로 처리를 네. 지혜롭게만 했더라도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미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역 한인회장들이 마음을 상한 상태고 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총영사관 측에서 어떤 뭐 사과 표명이라든가 네. 좀 후속 조치가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무슨 지금 임기 끝내고 한 달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뭐 이런 일이 터졌어도 네. 뭐 복잡한 건데 이 지금 임기 이제 시작하는 그럼요. 한 달 이제 됐는데 시작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사건건 여기 로컬에 있는 한인 단체 뭐들과 감정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저희 한인 사회, 동포 사회에도 좋지 않은 일이고요. 예. 예. 저희가 제발 바라기는 네. 이제라도 김 총영사님이 네네. 자신의 업무에 좀 성실히 임하고 네.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해서 네. 어떤 게 올바른 것인가 네. 이렇게 바른 공관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개인적인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약속을 미리 해놓고 안 가는 것은 사적인 사람들 간의 그 관계에서도 좀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고 더더군다나 뭐 이것은 또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였는데 그렇죠. 공직에 있는 분이 공인으로서 축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본국에서 온 그 평통 수석 부의장의 만찬 접대 때문에 깨트리고 못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포 사회에서 있어서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개연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인 동포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한국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창달하고 한국 동포 사회를 좀 더 유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포괄적인 광의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총영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구 보도부장의 말대로 직무유기라고까지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데까지 좀 범위가 펼쳐져 나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홍 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간이 네, 지금 동포 사회는 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만큼 네. 동포 사회 역시 한국 정부의 관심을 더욱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 한국 정부와 1대1로 만나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네. 우리를 대변해서 이 정부와 상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한인 단체들을 이 정부가 어떻게 핸들링하느냐는 네. 곧 한국 정부가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나 총영사관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인 단체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질책해주는 역할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동남부 연합회 이취임식 이야기에 대해서 홍성구 본사 보도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홍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